지난해 개통한 동해선 강릉 부산 노선에 다음 달부터 KTX 이음 열차가 투입돼 운행 시간이 1시간 단축됩니다. 또 강릉선의 상하행선 KTX 열차편도 하루 4편 늘어나 철도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주 봉화산 특지 학생들이 수년째 6차선 대로를 지나 수십 분씩 걸어야 하는 열악한 통학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학교 신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바이오 산업단지를 갖춘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동시장실을 통해 40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84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134건은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선 철도 노선에 다음 달부터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됩니다. 운행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표를 구하기 힘들었던 강릉선에도 KTX 열차가 하루 4편 증편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ITX 마음 열차가 강릉역 플랫폼에 들어섭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5시 30분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까지 꼬박 5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주말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평일로 골라가지고 왔고,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평일에 일부러 연차를 써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배차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불편했습니다.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는 이처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적은 데다 운행 시간까지 길어 철도의 장점이 반쪽에 그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열차 운행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ITX 마음 열차가 운행 중인 동해선 강릉에서 부산 부전역 구간에는 다음 달부터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됩니다. KTX는 최대 시속 260km까지 달릴 수 있어 운행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일부 정차역을 조정하면 소요 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레일하고 협의는 지금 가용 차량이라든지 그 선로 상황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증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코레일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표 구하기가 어려운 강릉선에도 KTX 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평일 기준 하루 왕복 40편이 운행 중인 강릉선에 상하행선 각각 2편씩 4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선에 KTX 열차가 투입되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에서 강릉 간 고속철도 조기 건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에서 올라오는 그 동해안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 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강릉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달 기준 16,672명에 달하고 동해선도 개통 첫 해부터 이용객이 몰리면서 일평균 이용객이 5,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강릉선과 중앙선에도 KTX 이음을 투입하기 위해 현재 코레일과 운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봉화산 택지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수십 분씩 걸어 다니는 위험한 통학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신설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봉화산 택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매일 편도 2km, 걸어서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평원초등학교까지 등교해야 합니다. 가장 먼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까지는 횡단보도 7개를 건너고 6차선 대로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봉화산 택지 1지구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크고 작은 횡단보도 3-4개는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올 초부터 봉화산 2지구에는 통학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9시 10분 수업인데 9시까지 도착인가?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차는 아예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너무 늦어서. 네, 6차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건너기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근데 입학 때부터 항상 등교를 제가 시켜줬어요. 봉화산 택지 1지구와 2지구가 조성될 때마다 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세대수가 부족해 학교 신설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봉화산 택지 1, 2지구를 합하면 5,000세대로 세대수 요건에 충족된다며 인근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거리적으로나 이제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교육당국은 봉화산 택지 학생 수는 이미 평원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규모라는 입장입니다. 평원초등학교 전교생은 748명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과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국은 전체의 36학급으로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봉화산 1, 2지구를 별도 통학구역으로 분리해 학교를 신설하면 현재의 평원초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신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봉화산 택지가 개발될 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굳이 평원초를 증축해서 무리하게 학생을 배정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봉화산 1, 2지구 사이에 위치한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새로운 학교 위치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봉화산 택지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령행고 감소로 학교 신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는 사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여전히 원거리 등교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동시장실 운영 결과 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동시장실에서 접수된 민원 중 2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3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편 사항이 이제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단계를 생각하고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방침 결정하는 그 단계를 대폭 줄인 겁니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경우 84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134건은 처리 중 99건은 향후 검토를 통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원주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춘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안 제출에 따라 향후 국토부의 통합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더존 비즈온의 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바이오 산업단지를 갖춘 첨단 산업 클러스터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은 11월 24일 어제 우리 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통합개발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업혁신파크가 국가 승인 절차에 돌입한 공식 사업임을 의미하며 사업 방향과 규모가 확정된 청사진을 국가가 검토하는 단계로 들어간 만큼 이 사업이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합개발계획안은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앙부처 협의, 보완 검토, 국토부 통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춘천시는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구역 지정, 토지보상 착수, 기반시설 공사를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됩니다. 2026년 승인 완료, 2027년 착공, 2033년 준공이라는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바 있고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더존 비존의 지분 매각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걱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며 오늘 브리핑에서도 더존의 김용찬 추진단장이 나오셔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3차 개정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여야가 함께 제시했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차 개정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그동안 강원 발전을 막아온 규제를 걷어내고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체절명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강원 AI 무역센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무역전환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AI 무역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브랜딩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센터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내년에는 환경정비와 경로당 지원 등 공익활동, 늘봄학교 지원, 학교 보안관, 어린이집 안전도우미 등 역량 활용 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 5,951명, 역량 활용 1,943명, 공동체 사업단 495명, 취업 지원 261명 등 모두 8,650명입니다. 영월군이 내년도 본 예산안 6,634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에 1,323억 원과 보건 및 환경 분야 1,402억 원, 경제 분야에 30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영월군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97억 원, 6.4% 증가한 금액으로 복례산 관광자원화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화 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숙사는 내년 3월까지 총 사업비 203억 원을 들여 연면적 4,6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며 151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신축 사업에는 처음 적용된 모듈러 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